하이드롤릭스 앤 하이드롤로지 돼 있죠, 그죠? 수리학하고 수문학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여러분들 유색학 다 배웠죠, 그죠? 2학년 때 다 배웠지. 자, 일단 띄워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건가? 오케이. 그죠? 이거를 자, 그래서 제목이 하이드롤릭스, 하이드롤로지, 수리학, 수문학. 아마 유색학 시간에 여러분들 기초적인 것들 오히려 더 자세하게 아마 2학년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배웠고, 그 말은 뭐냐면은 역시 상수도 하수도도 그 보급하는 계통이, 그죠? 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갖다가 이송하고 또 수집하고 또 이송시키려고 하면 관이 있는데, 그 관에 관련된 그런 수리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상수도 하수도에 관련된, 그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왼쪽 그림은 뭐냐 하면은 같은 건데 이제 여기 요 그림부터 먼저 봐봐요. 이제 이게 워터 서피스 수면이라고 하면 수면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압력이 더 커지겠죠. 그런 어떤 압력의 힘의 분포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 거다. 어떤 높이 H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건 아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왼쪽 그림 뭐냐면 여러분들 차이가 오른쪽하고 차이가 뭐냐면 단위 차이예요. 단위 차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공통으로 약속한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킬로그램, 그램, 톤 이런 걸 안 쓰고 자기들은 파운드 쓰고 인치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피트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단위로 나타낸 그런 어떤 값.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인터내셔널한 국제 단위인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들은 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험도 아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책이 친절하게 되어 있는 두 개를 다 표시해 준 거죠. 자, 먼저 보면은 왼쪽은 그 길이 단위 H를 갖다가 피트로 얘기한 거죠. 피트. 그래서 가로, 그러니까 길이, 폭, 높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죠? 길이, length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폭, width, 그 다음 높이, height. 이게 이제 각각 1피트일 때. 그 다음 오른쪽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길이, 폭, 높이가 1m일 때. 그 무게다 이거죠. 그 압력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때의 압력이 뭐냐면 P, 프레셔가 됩니다. 9.8kPa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1m였던 그런 무게가, 그죠? 가하는 압력은 바로 얼마다? 9.8kPa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킬로파스칼은 뭐냐? 그때의 높이는 9.8m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볼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1m의 헤드 수두는 9.8kPa이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럼 1kPa는 얼마냐? 약 0.102m. 0.102m 높이 있을 때 약 1kPa의 어떤 그런 압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압력의 분포 내려갈수록 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죠? 압력이 굉장히 작용하게 되는 거죠. 물속으로 쭉 들어갈수록.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잠수병이 걸리고 하죠. 그죠? 조심해야 된다. 자, 그걸 그냥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관수로, 관에 관련된 어떤 그런 위치수도, 속도수도, 압력수도 같은 건 여러분들 엄청나게 계산 많이 했죠, 2학년 때.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1 이퀘이션하고 4-2 이퀘이션이 진짜 많이 나온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쓸 거예요. 관이 나온다. 관에서의 어떤 그런 유체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먼저 생각해야 될 식이 뭐냐? 딱 두 개다 이거죠. 이거다. 상수도에서는, 하수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연속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인가? 그렇죠, 그죠? 예. 그 어떤 에너지 그 식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4-1식을 보면 Q = AV. 자, V가 여기서 여러분 최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표시를 할 때 Q 유량 플로우죠, 그죠? 이거는 A 에리어에다가 V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래야지 요건 속도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V 이렇게 쓰면 뭐죠? 최적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안 헷갈리게.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대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저기 나오는 식은 이 V가 아니라 밑에 거다. 속도다 이거죠. 즉 면적에다가 그런 속도로 곱한 거에 바로 유량이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면적이라는 건 뭐 뜻하는 거죠? 단면적이 됩니까? 표면적이 됩니까?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관을 갖다 딱 잘랐을 때 그때의 면적을 갖다가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예? 보통 관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상수도 시설 보면은 상수도 시설의 어떤 플로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침전지가 있죠. 침전지. 침전지에서도 똑같이 A가 나옵니다. 에리어가 나와요. 근데 그때 침전지에서 의미하는 A는 뭐냐? 단면적이 아니고 이게 침전지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침전지야. 물이 이쪽에서 들어와. 그죠? 그러면 쭉 물이 흘러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파티클들이 가라앉겠죠. 그죠? 그렇죠? 무거운 것들은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좀 더 멀리 가다가 천천히 가라앉고 그게 이제 중력을 이용한 침전지인데 그때 나오는 식은 그때 표시하는 A는 뭐냐면은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단면적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돼요? 표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표면적. 그것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몇 개를 여러분들은 꼭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지? 상수도에서 침전지 나온다. A 같은 거 거의 대부분 다가 표면적을 얘기한다. 표면적. 알겠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즉 침전지에서 어떤 그런 효율이 있죠. 그죠? 입자가 가라앉는 효율은 이런 침전지의 표면적에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지 침전지를 깊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효율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그죠? 관수로에서 이거 단면적이 좌지우지 되지, 그지? 왜? 단면적이 크고 작고에 따라 가지고 유량이 굉장히 틀려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심플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4-20은 뭐냐? 자, 토탈 에너지 수두라고 해야 되나? 토탈 에너지 수두죠, 그죠? 헤드는 수두입니다. 자, 위치의 수두, 그 다음에 압력의 수두, 그 다음에 속도의 수두의 합으로 표시한다. 많이 외웠죠, 그지? 많이 외웠을 거야. 그래서 Z 플러스 W분의 P 플러스 2G분의 속도의 제곱이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또 보면 이런 관이 있는데 이렇게 좀 지름이 넓은 관이 있고 줄어드는 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을 때 1번에서의 어떤 위치, 이렇게 2번 잘랐을 때의 위치, 흐르는 유량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죠? 똑같아야 되겠지. 같은 관이니까. 유량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A하고 V가 서로 틀려진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A가 1번에서 A가 큰 반면에 2번에서는 A가 1보다 작죠. 그죠? 근데 같은 유량을 가지려고 하면 여기서 V가 훨씬 더 커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야지 같은 Q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자, 이게 사실은 상수도의 본질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그런 길이 L 되는 어떤 그런 사각형된 침전지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수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위치 수두하고 압력 수두하고 속도 수두는 어떤 위치에서 자리 잡는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라 이거죠. 무슨 말이냐? 요걸 갖다 전부 다 블랭크로 둘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물이 지금 이러한 어떤 그런 경사로 흐르고 할 때 지금 이렇게 관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 사이드에서의 위치 수두, 오른쪽 사이드에서의 위치 수두, 그 각각의 수두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죠? 보면은 위치는 자 바닥에서 관의 어떤 중심까지겠죠, 그죠?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치. 한편 오른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 됐죠?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항상 기준이 뭡니까? 그렇지. 워터 서피스에서 기준입니다. 그죠? 워터 서피스에서 이만큼 내려가니까 압력 수두. 또 이게 지금 워터 서피스이기 때문에 수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압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에너지 선을 그었을 때 거기서부터 수면까지가 바로 뭡니까? 속도 수두가 된다. 그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된다. 그리고 왼쪽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에서의 어떤 그런 에너지 손실은 얼마큼 생기느냐? 자, 수평한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라인까지 여기가 바로 손실이 생긴다. 손실이 생긴다. 즉 같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이 이동할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손실이 생기거나 얻어지거나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냥 재미로 봐요. 심플히. 자, 여기서 이 챕터에서 중요한 게 저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은 지금 이런 표를, 이게 노모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표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표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노모그래프라고 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여기 다 나오지.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에 있고 뭡니까? discharge가 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discharge. 시원아 뭐라 하겠나? 그렇지, 뭐 방출이니까 방출 유량인가 유량. discharge가 유량인가요? 유량. 그죠? 그래. 책에 단위가 어떻게 돼 있지? 리터 per second. 초당 몇 리터 뭐 이런 거. 이게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diameter of 파이프의 지름이죠. 그죠? 몇 미리. 그 다음에 수도 손실. 그 다음에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노모그래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를 갖다가 미국 애들이 쓰는 단위에서 SI 그런 국제 표준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 그냥 표시해 놓은 그런 선이 노모그래프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지금 잘 안 써요,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노모그래프가 뭐지? 헷갈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하고, 그 다음 쭉쭉 달려나갑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좀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급수 계통이 뭐라고 했어요? 치수, 도수, 정수, 송수, 급수, 배수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단계별로 갈 때마다 항상 뭐가 따라가야 돼요? 파이프가 따라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파이프를 따라서 물들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쵸? 혈순아, 그렇지? 근데 그 파이프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동시켜주는 그런 어떤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펌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자연유화식으로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자연유화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배를 갖다가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펌프라는 그런 인위적인 에너지를 생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소도시에 가보면은 정수장, 그죠? 정수장은 전부 다 산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정수시켜가지고 배수지에서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자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쭉 다 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수장이 낮은 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보내려고 하면 전부 다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만들 때 정수장은 위쪽에 만듭니다. 또 사람들이 직접 마시고 접촉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적분을 갖다가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하수 처리장, 그죠?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수 처리장은 높은 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 모아가지고, 그건 뭐 더러운 물이니까, 그죠? 사람들이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지겠지. 그런 것들은 일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옆에 바로 만들어서 방류시키기 쉽게 한다. 오히려 강이라든지 바다 그 근처에 바로 이렇게 바로 방류시킬 수 있게끔 만든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그런 이송을 시킬 때 이제 센트리퓨걸 펌프를 많이 씁니다. 펌프. 원심 펌프라고 하죠. 원심 펌프. 원심 펌프. 자, 요걸 쓰는데 가끔씩 있잖아, 그죠? 상수도, 하수도 얘기할 때 모든 어떤 그런 시험이나 이런 데서 기계 쪽 전공한 사람들이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자기들 기계이기 때문에 펌프 이런 거, 에너지 이런 걸 많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시빌이야. 시빌은 그냥 여러분들 깊게도 해야 되지만 넓게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됐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자, 먼저 펌프를 가지고 이제 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하다 보면은 흔히 발생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몇 개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될 용어가 몇 가지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로 기억해야 될 그런 어떤 용어 중에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다, 이거죠. 영어로는 여기 나오지. 나오나? 요 밑에 나오나?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노? 캐비테이션 나오는데, 캐비테이션. 그죠? 캐비테이션. 자, 밑줄 긋고 별표 찍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쪽에 보면 해머링 액션이라고 나오죠. 그죠? 영어로 나옵니다. 캐비테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지? 뭘까? 들어본 사람 있나? 캐비테이션. 그 다음에
해머링 액션. 요거는 뭐야? 수격 작용 액션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게 있겠죠, 그죠? 수격 작용. 뭐 혹은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캐비테이션은 뭐냐면 이게 이제 펌프로 돌리기 때문에 막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는데 이제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갖다 펌프 이용해서 막 올려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들어오고 막 프로펠러가 돌다 보면 아무래도 공기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물을 쭉 넣어주고 물이 그 공기를 진공 상태에서 돌릴 수는 없잖아. 공기가 항상 공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물이 펌프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프로펠러 부딪혀가지고 막 돌다 보면 어떤 그런 일정 부분에, 그지? 보통 다른 부분하고 보다는 낮은, 그지? 어떤 그런 증기압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알겠나? 공기방울이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막 프로펠러 돌다가 어떤 그런 국소적으로 어떤 지역에 공기방울이 막 너무 섞여가지고 압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낮은 그런 증기압이 발생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프로펠러는 막 돌아가는데 물은 안 따라 들어오는 거야. 낮아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헛도는 거지. 자꾸, 그지? 물은 안 프로펠러는 막 돌아가는데 물은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프로펠러만 막 돌아가는 그런 현상. 일부분에 한해서. 국소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현상이 뭐냐? 바로 캐비테이션, 공동, 말 그대로 비어서 돌아간다 해서 공동 현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캐비테이션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 펌프에 프로펠러의 어떤 그런 압력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압력이 변화가 생기면은 그런 어떤 일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런 압력이 찌그러져 가지고 파괴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크랙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기계가 고장나게 된다 이거. 열도 발생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공동현상이라고 한다. 그죠? 펌프에 어떤 그런 국소적으로 낮은 증기압이 발생되어서 그로 인해서 기계에 무리가 생기게 되고 기계가 어떤 그런 제대로 된 효율을 갖다가 못 만드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공동현상이라고 한다. 공동현상. 있죠? 자, 설명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머링 액션인데 이거는 수격작용. 이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더 쉬울 거예요. 물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제수 밸브라고 있죠. 제수 밸브. 제수 밸브는 말 그대로 물을 갖다가 딱 끊어주고 열어주고 하는 밸브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쭉 호리젠털하게 수평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걸 확 닫아봐. 천천히 이렇게 줄이지 않고 갑자기 확 닫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흘러가다가 그 에너지가 전부 다 그 밸브에 꽉 작용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꽝 하는 소리도 나고 파이프 자체가 막 전체적으로 확 흔들리는 그런 아마 현상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수격 현상이다 한다. 수격 작용이다 한다. 그러니까 밸브를 갑자기 이렇게 제어했을 때, 물의 흐름을 갑자기 차단했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바로 해머링 액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캐비테이션도 생기면 안 되고 해머링 액션도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제어를 해줘야 된다. 적응할 수 있게끔.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펌프에서는 캐비테이션과 해머링 액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또 이제 색깔로 노랗게 내가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자, 펌프에 어떤 그런 효율이, 그지? 있는데, 그 펌프의 효율을 갖다가 최대한 베스트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원래 그 펌프가 가지고 있는 효율의 어떤 범위 내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펌프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펌프는 정격 회전수가 예를 들어서 100rpm이다. 그죠? 100rpm이다. 회전의 어떤 단위가 rpm입니다. rpm. 알겠습니까? 근데 100rpm인데 100rpm으로 계속 운전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자, 우리가 과속이 기준이 100km다. 100km에 꼭 맞춰갈 수 있습니까? 잘 못하죠. 그래서 110km까지 봐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펌프도 마찬가지로 100으로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고 100으로 하면 얘가 효율이 제일 좋게 나온다. 수명도 오래 가고 공동현상도 안 생기게끔 적당히 잘 돌아간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보통 펌프는 어떻게 되느냐. 100으로 주어졌으면 그 펌프의 운전 범위를 한 60%에서 120%까지는 얘가 해줘도 괜찮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펌프 만드는 회사에서 테스트 해봤더니 한 얘의 어떤 그런 능력이 60%에서 한 120%까지 막 돌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공동현상도 안 생기고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보통 60 나오죠, 그죠? 60에서 120%의 어떤 그런 레인지 범위 내에서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그까지는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지? 자, 펌프의 허용 범위가 60에서 120이다. 이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앞에만 여러분들 조금 더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해서 캐릭터리스틱에서 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 식을 4-10에서부터 한 15 요거까지는 조금 뭐 특별히 어려운 식은 아니에요, 그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자, 먼저 봅시다. Q는 뭐 다 동일하죠. Q는 역시 유량입니다. 유량 펌프가 있는데 첫 번째 펌프, 두 번째 펌프, 그죠? Q1, Q2가 있고, Q1, Q2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나옵니다. N은 여기서 이제 회전수를 얘기해요. 회전수. 몇 번 돌아가느냐? 회전수. 그 다음 H는 역시 수두가 되겠죠. 수두, 그죠? 높이. N 마찬가지. 또 P는 뭡니까? P. 파워입니다. 파워. 동력이에요. 즉, 그래서 유량이고 수두고 파워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러한 회전수에 관계되는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유량은 자 회전수의 어떤 그런 곱하기전원 관계로 만들 수 있고, 수두는 회전수의 어떤 제곱의 관계로 만들 수 있고, 파워는 회전수의 세제곱 하고 관련 질수가 있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요 정도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Q2분의 Q1은 M2분의 N1, 즉 펌프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펌프의 유량하고 두 번째 펌프의 유량은 첫 번째 펌프의 회전수하고 두 번째 펌프의 회전수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수두는 첫 번째 어떤 펌프의 수두 주어질 것이고, 두 번째 펌프의 수두 주어지는데, 그건 회전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스퀘어의 관계가 있다. 또 파워는 그럼 동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회전수의 어떤 세제곱하고 관계가 있다. 그 말인가? 알겠죠? 알겠나? 돌리지 얘는구나. 자, 그래서 요걸 연습 문제를 한번 보고 갈까요? 하나씩 한번 보고 가자. 됐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를 한번 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뭐 문제가 쭉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요약을 하면 일단, 자, 첫 번째 라인부터 쭉 갑니다. 자, 원심 펌프가 있다. 어떻게? 두 개의 다른 어떤 스피드를 가지는, 그죠? 이렇게 표같이 주어지는 두 개의 어떤 다른 스피드를 가지는 원심 펌프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그랬을 때에 가장 어떤 베스트 이피션시 포인트, 가장 효율이 좋은 점, BEP라고 합니다. 그런 BEP를 갖다가 그리고 그 점들을 한번 연결해 봐라. 두 번째는 캘큘레이트 계산해 봐라. 헤드하고 디스차지 밸류를 갖다가 각각 계산해 봐라. 어떨 때? 자, 1450 회전수일 때, 그죠? revolutions per minute. RPM이 회전입니다. RPM은 로테이션이 아니야, 여러분들. 로테이션이라고 애들 좀 착각하는데 회전이니까 revolution이라고 여기서 합니다. revolution per minute. RPM일 때, 1450 RPM일 때, 그러면 어떤 그런 best efficiency 포인트하고, 그 다음 허용되는 그런 범위들을 갖다 연결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죠? 그리고 60에서 120% 범위 사이에서 어떤 것도 스케치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운전해야지 적정한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다음 어떻게 운전해야지 60%에서 120%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그려봐라 이겁니다. 그려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면은 금방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게 있나? 사실 이 문제는 글쎄요, 우리나라 책으로 된 상하수 책보다는 주로 이제 외국 서적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문제인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자. 자, 첫 번째
레볼루션 퍼 미니트가 1750짜리 하나 있다. 보면, 자, 디스차지 유량이죠, 그죠? 뽑아 올리는 유량이야. 혹은 보내는 유량이야. GPM은 뭐지? GPM. GPM은 여기서 갤런 퍼 미닛입니다. 1분당 몇 갤런인가 이 말이죠. 몇 갤런. 미국 애들은 전부 다 갤런 씁니다. 갤런. 여러분 나중에 미국 가보시면 우리는 리터당 기름값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은 전부 다 1갤런당 얼마 나와 있어요. 1갤런당 몇 달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갤런이 몇 리터일까요? 1갤런이 얼마야? 1갤런은 보통 피곤하지 그죠? 이놈들 똑같이 써주면 좋겠구만. 1갤런은 대충 3.874리터 정도 되나? 1갤런이 3.874 뒤에 뭐 쭉 나옵니다. 근데 874까지만 외우면 되겠죠, 그죠? 예. 왜냐면 이게 4가 벌써 밀리리터니까 4밀리리터니까 작은 거잖아요, 그죠? 아마 3.874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헤드 수두가 있고 그랬을 때에 이러한 속도로 돌렸을 때 효율이 계산이 됩니다. 효율을 계산해봤더니 이만큼 나왔더라 이거 측정해봤더니 보자고. 자, 1500 GPM일 때 헤드가 216이고 그때의 이피션시가 63이고 각각의 GPM일 때 헤드에 따라서 이피션시가 다 나왔다 이거죠. 그죠? 돌아가는 속도는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피션시가 언제가 제일 높아요? 86일 때가 제일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86%일 때가 베스트 이피션시 포인트다. 즉 3300 GPM 갤런의 유량이고 그 다음에 헤드가 182피트일 때 이때를 이 정도로 유지해 주니까 요 RPM에서는 제일 효율이 좋더라 이 말입니다. 또 반면 오른쪽 표를 보면 자 1150이라고 하는 스피드는 딱 고정이 되어 있을 때에 디스차지가 여러 개 나와 있고 그때 수두가 나와 있는데 또 효율을 계산해 보니까 쭉 제일 높은 게 역시 84%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때의 헤드가 77피트 그리고 유량이 2200이더라 이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1750하고 1150의 중간 정도 되는 1450 RPM일 때는 어떤 패턴으로 그려질 수 있는가? 어디가 베스트 이피션시 포인트인가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솔루션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림이 나와 있다. 자, 그림이 좀 잘려가지고 보기가 조금 힘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내가 뭐를 보라 했노? 그죠? X축, Y축부터 먼저 봐라. 그죠? 그림에서 X축, Y축. 자, X축은 뭡니까? 역시 갤런 퍼 미닛 나옵니다. GPM 나오죠. 그죠? 자, Y축은 헤드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표를 잘 보고 표를 보고 얘기합시다. 자, 먼저 제일 위의 그래프부터 먼저 보자고. 제일 위의 그래프는 어떤 거예요? 1750 RPM일 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 두 번째는 1150 RPM일 때 만든 그래프다. 그래서 요걸 찾아보라 이건데, 자, 1750일 때 봅시다. 첫 번째가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죠? 1500 GPM일 때 헤드가 얼마가 되어 있어요? 216이죠. 그럼 자, 1500이 중간 정도 되겠지? 1500일 때 216이다. 216 찾아가봐. 216, 요거지, 그지? 그렇죠? 찾았지, 여러분들? 이게 이제 216인 거예요, 대충.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피션시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책에? 63%다. 요 지점의 효율은 63%다. 됐나? 두 번째, 2500 GPM일 때 헤드가 203. 2500이니까 중간 정도 되겠지? 2500일 때 헤드가 203. 200 바로 위에 여기다. 점을 그을 수 있는 거지. 찍었다, 그죠? 그때의 효율은 81. 그렇게 해서 나머지 85, 86, 85, 70이 다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들을 갖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펌프를 1750rpm으로 딜이 돌리니까 대충 있잖아. 효율 곡선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려졌지? 자, 두 번째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렸다. 똑같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죠? 1000 GPM일 때 헤드가 93 찾아봐요. 1000일 때 헤드가 93 점을 찍었다. 그때의 이피션시가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65%. 또 나머지 다 이렇게 찾아서 그림을 그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1450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1450일 때는. 자, 첫 번째. 그래서 1450일 때 그리는 것을 아까 내가 식을 3개 외워놓으라고 했죠. 그죠? Q하고 N과의 관계, H와 N과의 관계, P하고 N과의 관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Q하고 H를 찾아줘야 된다. Q2, H2를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 책에 솔루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잡아요. Q2는 아까 공식에 해가지고 자, Q1 곱하기 N1분의 N2 맞죠? 또 H는 N에 아까 제곱의 비례 한다 그랬지 그지? H1에 N1분의 N2의 제곱. 또 P는 어떻게 돼요? 삼성 이렇게 되겠지. 근데 P는 여기서 지금 필요 없잖아. 그래서 Q하고 H만, 즉 discharge하고 그죠? 그 다음에 head만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500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1240이 나옵니다. 1240. 1240 GPM 여기 찍어봐. 1240. 어디 갔니? 1240. 그죠? 1240일 때, 그 다음에 H가 얼마가 됩니까? 148. 148. 1240, 한 이 정도 되게, 이게 1500이 되면 1240 이 정도 된다고 치고, 여기서 148 쭉 올라가 봐요. 여기 점이 딱 찍히는 거지, 그지? 됐나? 여기 하나 딱 찍힌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요거 찾아주고, 요거 다 찾아줬다, 이거. 그래서 1450rpm으로 했을 때도 요렇게 그려질 수 있다. 똑같은 식으로. 그 방법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는, 그러면, 자, 각각의 이제 RPM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들이 쫙쫙 그려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로 운전해줘야지 이게 적당히 공동현상이 안 생기고 수명도 유지시켜주면서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60에서 한 120%까지는 운전해줘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60에서 20%, 120%를 계산해주면 3300 GPM일 때에 120%, 또 3300 GPM일 때에 60%. 범위가 여기 지금 그림에 빗금 쳐서 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 요 안에는 아무렇게나 해줘도 괜찮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운전해줘도 괜찮고 요 지점에 운전해줘도 괜찮다. 이거. 알겠지? 자, 이 지점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면은 야, 만약에 GPM을 갖다가 한 3900까지 했다. 그렇게 하고 수두를 갖다가 한 150 정도를 유지시켜주면 대충 효율이 적당한 범위 내에 들어갈 거다. 이거. 알겠죠?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미리 그려와라. 그려봐서 요 안에 들어가서 그냥 적당하게 운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그냥 예를 내가 하나 보여준 것이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봐요. 요걸 그리고,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120% 라인이고, 요게 60% 라인이고, 요게 60, 120. 그죠? 값이 다 나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죠, 그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껑충 뛰어서 어디로 가냐면 책 92페이지 한번 가보자. 92페이지가 이건가? 이거다, 그죠? 자,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앞에 보였던 그림하고 요거하고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봐야 될 그림이죠, 그죠? 그 다음에 4장에서도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수리학 지금 배우고 있나? 배웠나? 지금 진행 중이야? 수리학 2과목 하니? 2번 배우나? 1번 배우나? 수리학 1번으로 끝나나? 내가 다닐 때 수리학 1, 2 했는데 3학년 때 1번 하고 4학년 때 1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윤태현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본 적 있나? 없지? 너희들이 배우기 전에 은퇴를 하셨구나. 정년퇴임을 하신 거예요. 우리 토목공학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녹화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수리 유체역학 담당하셨어요. 네.
궁금한 건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 알겠나? 요즘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자, 뭐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냐? 영어로는 hydraulic 어떻게 돼 있어요? hydraulic characteristic curve라고 됩니다. 이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아, 요거는 자, 영어로는 hydraulic characteristics curve라 해서 수리 특성 곡선입니다. 수리 특성 곡선. 알겠죠? 수리 특성 곡선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수리 특성 곡선인데 이거는 어떤 관에서의 어떤 수리 특성 곡선이냐? 자, circular pipe입니다. circular pipe. circular pipe는 뭐야? 우리나라 말로. 어? 그렇지. 원형관이다. 원형관. 그죠? 일반적으로 원형관이 많죠. closed 그러니까 관은 대부분 다 원형이고 이제 오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지. 그지? 수로 같은 거. 알겠나? 그러니까 닫힌 게 관수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원형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원형으로 나온 겁니다. 그 원형으로 된 관, 그거 생각하면 돼. 그 원형관에서의 수리 특성 커브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거다. 알겠지? 알았나? 자, 그러면 X축이 의미하는 것은 뭐고 Y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게. 자, 먼저 X축부터 먼저 보자. 자, 0에서부터 쭉쭉쭉 가서 한 1.3 이 정도까지 나와 있고 보면은 자, radius hydraulic element rate, partial flow to full fl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자, 이건 뭐냐면 자, Q분의 small q를 갖다가 의미할 수도 있고 이 X축이 혹은 large V분의 small v 혹은 large A분의 small A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밑에 있는 분모 QVA는 그지? 원형관이 있는데 그 원형관이 꽉 찼을 때 100% 꽉 찼을 때 알겠나? 풀이야 풀. 여기 나와있죠? 풀 플로우. 풀 플로우. 꽉 찼을 때 있잖아 유량. 꽉 찼을 때의 유속, 관의 유속. 꽉 찼을 때의 관의 단면. 그걸 얘기할 때 QVA라고 한다. 그거분에 Q 스몰 V 스몰 A. 그죠? 꽉 차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꽉 찼을 때의 유량 그리고 꽉 차지 않았을 때 유량 B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X축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그랬을 때의 Y축은 뭐야? 관의 지름, 풀 지름 있잖아. 그게 라지 D야. 그리고 각각의 어떤 지점에서의 지름, 스몰 D. 그 B를 나타내는 것이 Y축이다. 알겠나? 알았어, 혁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꽉 찼을 때의 유량, O와 꽉 찼을 때의 유속, 꽉 찼을 때의 단면적. 그게 X축이고, 그때, 그자? 꽉 찼을 때 유량, 관의 지름이 라지 D. 그리고 꽉 차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개별 지름이 스몰 D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패턴을 보면 자,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실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점선이, 닷 라인이 또 하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뭘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quantity of flow니까 뭡니까? 라지 Q. 유량을 나타낸다, 그죠? 유량, 라지 Q. 두 번째, 여기 점선은 뭐야? area of flow니까 요거는 관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그지? 맞지? 그지? 관의 면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실선은 뭐냐? 관의 유속을 나타낸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철순이 한번 찾아봐라. 철순 킴. 응? Could you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urve? 한번 찾아봐. 네가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어? 물어본다. 자, 철순이 생각할 시간 주고. 상빈이 있나? 상빈이지 그래. 내가 출석을 안 부르니까 너희들 이름. 상빈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다음에 민구 아는 사람 물어보면 전부 다 고개를 숙여요. 윤철이 선배로서 네 선배 맞지? 08학번.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커브가 이상하게 잘못 그려진 거 아이가? 이게 지금 그죠? 이게 오버되는 거야. 오버되는 거야. 이를 넘어가는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면 그지? 꽉 찼을 때 유량보다 꽉 차지 않았을 때 유량이 더 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너희들 알 수 있지. 그지? 또 꽉 차서 흐를 때 유속보다
꽉 차지 않고 흐를 때 유속이 더 빠르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그지? 단 뭐야? 단면적은 뭐가 되나? 단면적은 이를 오버하지 않죠. 그렇지? 단면적은 오버할 수 없죠. 단면적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게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나 관해서 안 되는 거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건 뭐야? 딱 두 개밖에 없어. 유량하고 유속이 변한다. 이건 알겠습니까? 단면적은 이를 오버할 수 없죠. 그래서 이를 오버해서 그려놓으면 그거는 잘못 그린 거야. 잘못 측정한 거지. 그지? 자, 그 말은 자, 첫 번째 보자. 그래서 플로우를 봐. 이건 대충 알겠는데 1을 오버하는 여기 1이야. 요 라인이 1이지. 그지? 그렇지? 1을 오버하는 라인들이 어디 있어? 요만큼 있죠. 요만큼. 그래 안 그래? 여기서부터 요만큼 1을 오버하고 있죠. 그럼 어디서 제일 유량이 제일 큰 거야? 찾아봐. 세연, 어디서 유량이 제일 커?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Q분의 라지 Q분의 스몰 Q야. 이게 1을 오버하는 그런 영역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지?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게 언제가 제일 큰 거야? 제일 튀어나온 게 제일 큰 거지. 그지?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럼 제일 큰 게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는 여기라고 치자. X 칠게 내가. X 지점이라고 치자고. 그럼 이때를 갖다가 딱 찍어놓고 좌측으로 Y쪽으로 쭉 연결시켜봐요. 대충. 나오지? 만관일대의 풀의 어떤 그런 다이아메트하고, 그지? 어떤 지점, 별 찼을 때 어떤 그런 지름의 비가 한 0.934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흐를 때 유량이 어떻게 돼요? 제일 크다는 거야. 그 말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커브를 처음에 보면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유량은 이제 설명이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유량은 대충 봐봐. 야, 대충 보니까 한 그 지름의 비가 0.8182에서 대충 1 될 때까지. 즉, 이게 이제 관에다 칩시다. 이게 1입니다. 대충 있잖아. 한 81%에서 90% 차서 흐를 때가 그죠? 유량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이지?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velocity 한번 보자. 유속 보자. 유속은 그러면 어느 정도 차가지고 흐를 때 제일 빠를까? 이 말이야. 제일 툭 튀어나오는데 찾으면 제일 빠르지, 그지?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죠? 쭉 내려봐라. 와, 1.1을 넘어간다, 이거. 한 1.13? 그죠? 꽉 차서 흐를 때 유속이 1이라고 치면, 꽉 차서 흐를 때보다 한 30% 정도 더 빠를 때가 있네? 언제? 제일 배꼽 튀어나오는 거 옆으로 쭉 당겨봐라. 이거 한 0.83? 즉, 꽉 찼을 때 1이라고 치면, 거기 한 83% 정도 차가지고 흐를 때가 유속이 제일 베스트더라. 빠르더라, 이 말이야. 즉, 제일 빨리 흘려주려고 하면 꽉 차서 흘리면 안 된다. 한 83% 정도 채워서 흘려주면 제일 빨리 흘러간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수리 특성 곡선이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관일 때? 서큘러 파이프일 때, 원형관일 때. 알겠습니까? 그럼 관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더 틀릴 수도 있겠죠. 네모난 거, 그죠? 스퀘어 타입도 있고, 렉탱귤러 타입도 있고. 여러분들 스퀘어하고 렉탱귤러 차이가 뭐야? 스퀘어. 응? 압둘라이? 스퀘어하고 렉탱귤러 차이가 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quare and rectangular? 오케이, 맞아요. 스퀘어는 정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렉탱귤러는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모두 차이 너희들 알아야 돼. 다 네모난 거. 자, 이런 경우일 때는 또 틀리다 이거죠. 수리 특성 곡선이 틀려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실제 실측 데이터에 의해서 이걸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숙제를 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요걸 올려준 거예요. 보충 문제다. 이게 지금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이 책에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요 보충 문제를 한 번만 더 딱 훑어보면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풀이까지 쏠이라고 다 해놨지. 그래서 특별히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보면 그 그림을 딱 갖다 놓고 이 문제를 푸는 데서 딱 봐봐. 금방 이해가 된다. 그치? 봐. 첫 번째, 이걸 이제, 이 시험 문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그래프를 딱 주고, 설명을 쫙 줘요. 문제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답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림 기억하고 있지? 책에 그림을 딱 보고 봐. 유량이 최대로 되는 수심. 유량이 최대로 흘러갈 수 있는 수심을 찾아보라, 이거. 그럼 아까 유량 커브 곡선에서 제일 배꼽 튀어나온 데 있었죠, 그죠? 그때 최대가 되는 수심을 왼쪽으로 쫙 긁어. 수평으로. 그럼 그때 지점을 딱 긁으면 약 0.93D, 즉 1D가 아니란 말이에요. 0.93D 한 93% 정도 흘러갈 때가 유량이 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단 원형관일 때.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를 갖다, 그 다음 밑에 2번, 3번, 4번이 또 있어요,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책에도 잘 요건 없어요. 요거는 그 기술사 문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딱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관에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그 유량, 그 다음에 회전수, 그죠? 그 다음에 뭐 수두, 그 다음에 이거 수리 특성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는, 3개 정도는 꼭 기억하고 하면 됩니다. 그 3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이거 꼭 풀어봐라. 알겠지? 내가 시간 있으면 좀 얘기해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 해요. 그대로 다시 내가 옮겨놓은 거예요. 문제를 내가 다시 낸 거야. 그래서 보면서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디스커션 하면서 풀어보라 이거죠. 문제만 내준 게 아니라 다 풀이까지 써줬다. 알겠지? 나중에 이거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섭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걸로 넘어가 보자. 그 다음이 또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아있죠. 자, 뭐 나머지 복잡한 식들은 뭐 시간이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나옵니다. 자, 텍스트북에 페이지 96 페이지 96 한번 가봐. 몇 개 안 되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내가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 시험 쳤습니다. 그때는 대학원 경쟁률이 막 3대1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쳤는데 시험 칠 때 꼭 나와서 있잖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개념을 제대로 정리 안 해놓고 보면은 다 틀려요, 애들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다 틀린다, 이거 시험 문제는. 자, 궁금해지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누구야? 자, 왜냐하면 내가 처음 해볼 때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지? 난 이 식만 달랑 외워서 그냥 대입했는데 나중에 틀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험적으로 여러분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그죠? 그럼 비가 올 때 일단 있잖아. 그 단위를 뭐라고 얘기해? 자, 비가 온다. 비가 얼마나 세게 오는지 보통 얘기하죠. 그죠? 뭐 시간당 몇 미리가 내리고, 어느 지역에 몇 미리가 와서 뭐 폭우가 되고, 지하철역이 침수가 되고, 강남에 어떤 뭐 대치역이 다 침수가 되고요. 뭐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그 관심을 가져야 돼. 왜? 여러분들은 시빌 앤 인바이러멘털이기 때문에.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걸 갖다가 얼마나 세게 오느냐. 즉, 비가 오는 그 세기, 강우의 어떤 세기,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강도라고 해요. 강우 강도. 알겠습니까? 강우 강도. 그죠? 강우 강도. rainfall intensity라고. rainfall intensity. 비가 오는데 자, 강우 강도 뭐 얼마 하는데, 자, 그럼 이 강우 강도의 단위가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내가 단위가 어떻게 돼? 약속을 했어. 이건 약속을 해버렸어. 강우 강도의 단위는 얼마가 될까요? 보통 통밥을 한번 찝어봐. 밀리미터. 내가 물어봐야지. 우리 요 귀여운 후배들 이름을 내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래. 인수한테 안 물어봤는데 인수, 진실이, 규현이, 세현이, 훈정이. 오케이. 인수야, 강원도 단위가 뭘까? 일단 비는 있잖아. 밀리미터로 얘기하는 거야. 뭐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무조건 밀리미터로 얘기하자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얼마 동안?
분당, 초당, 시간당? 그렇지, 시간당. 약속했어요, 약속. 강원광도의 단위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상하게 써놓으면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강원광도 시간당 몇 미리 왔습니다. 기억 대충 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운서들이. 시간당 80mm가 오고, 시간당 8cm가 오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 약속을 했다, 이거. 됐지? 강원도는. 자, 그럼 비가 왔다. 왔어? 그럼 자, 비가 있잖아. 1시간 동안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럼 그게 흘러가지고 강으로 들어가고 땅으로 스며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가 와가지고 흘러나오는 유출량, 영어로는 runoff라고 합니다. runoff. 유출량을 계산하는 식이 바로 이거다. 4-23이다 이거야. Q가 나와있지, 그지? 즉, 강우가 오고 나서 어떤 지역에서의 강우에 의한 그 지역으로의 유출량, 그걸 얘기할 때 이 식을 쓴다 이겁니다. 무슨 식? Q 이꼬르 CIA를 쓴다. 외우기 쉽잖아. 미국 중앙정보국 CIA 외우면 되잖아, 그죠? Q 이꼬르 CIA다. 이게 뭐지? 면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야, 비가 왔을 때 어떤 지역의 유출량을 나타내는 식이 뭐지? 이렇게 물어봐요. 엄청 유명한 식이죠. 그러면 그 식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있습니다. 일본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기 그래서 상하수는 이런 원서에 나올 수가 없죠. 합리식이라고, 합리식이라고.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합리적이다 할 때 그런 거. 합리식입니다, 합리식. 알겠습니까? 합리식. 합리다, 합리. 알겠죠? 합리식이 뭐냐? 이거. Q equal CIA다 이겁니다. 됐나? 외워야죠, 뭐. 자, 뭘 뜻하느냐? Q는 강원광도, 어떤 강원광도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지정한 지역 에리어에서 유출되는 그런 유량, 이게 바로 Q입니다. 됐나? 그럼 이 Q의 또 단위는, 단위가 지금 중요합니다. 단위는 뭐라고 할래, 너희들 같으면? 응? 미터, 유체학학생에 많이 배우잖아. cubic meter per second다 이거죠. 됐지? 요렇게 딱 외워두세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 Q 이꼬르 CIA, 요거는 합리식이고, 합리식의 유량 단위는 미터 3승 per second다. 됐지, 그죠? 됐지? 오케이. 그 다음 C는 뭘 뜻하는 거야? 요거는 유출 개수 그냥. 요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무차원이야. 됐지? 유출 개수. 유출 개수. 우리나라 말로 다 적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I가 뭡니까? I가. 인텐시티입니다. 강도. 알겠습니까? 강우 강도. 자, C는 유출 개수인데 단위가 없고, I는 강우 강도인데 단위가 뭐라고 했지, 내가? 밀리미터 per hour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지? 근데, 유출되는 유량의 단위는 무조건 내가 뭐라 하라 했노? 미터 3승 per second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단위가 틀리지, 조금. 그죠? 세컨드인데 이거는 아워로 표시되어 있고, 이거는 미터인데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고. 단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는 뭐야?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지역 에리어. A의 단위는 뭘까요? 그렇지.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자,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킬로미터 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이커. 미국 애들은 에이커 쓰는 에이커. 그죠? 에이커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에이커는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왜? 이거는 국제 표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애들은 전부 이거 쓰는 거죠. 미국에는 합리식 물어보면 걔들은 이거밖에 기억 안 할 거야. Q equal CIA밖에 기억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기억하고 다 기억해야 되지, 그지? 자, 에이커다 있고, 또 아까 너희들이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거니까 제곱킬로미터 또 어떤 거 씁니까? 응? 에이커, 제곱킬로미터, 헥타르. 헥타르 들어봤지? 헥타르도 씁니다, 가끔씩.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커일 때, A가 A커일 때의 합리식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Q 이꼬르 CIA. 됐나? 됐지? 두 번째 식 봐봐. 똑같은 CIA인데, 자, SI 유닛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Q는 위의 식이나, Q는, 요것도 미국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cubic feet per second로 나왔죠. 그죠? 그럴 때는 A커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내거나 문제 풀거나 어떤 시험 칠 때 요 식은 쓰면 거의 100% 틀려. 이건 우리가 써야 될 식이 아닌 거야. 이건 미국 애들이 쓰는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써야 될 식은 뭡니까? 요거하고 내가 보너스로 하나 더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요 단위를 한번 봐. Q는 자 우리가 이제 쓰는 미터 삼승 퍼 세컨드가 나왔지? 됐지? 그 다음 C는 단위가 없어. I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리미터 퍼 아워 나왔죠? 맞죠? A가 뭐야? 즉 제곱 스퀘어 킬로미터 제곱 킬로미터 됐죠?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거잖아. 에리어 맞지? 자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변할 때는 이 합리식이 어떻게 변한다? 앞에 0.2778이라는 걸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외우면 되긴 돼요. Q 이퀄 0.2778 CIA 쉽잖아. 그래서 문제 풀면 돼. 그때 단위가 반드시 요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걸 해야 돼. 반드시. 단위가 틀려지면 또 틀려지겠죠. 그죠? 됐나?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퀘스천 들어간다 이제. 단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왜 0.2778이 돼? 요걸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지? 자, 아까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거 있죠? 헥타르 쓸 때. 아직 얘기 안 했죠, 헥타르 쓸 때. 자, 이제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귀 쫑긋 세고 잘 들어야 돼. 몇 시고? 이거 빨리 설명하고 가야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헥타르하고의 미터나 킬로미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헥타르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적어줄게. 아이고. 자꾸 부러지네. 내가 너무 긴장하나 힘이 들어. 이게 1헥타르다. 가로, 세로 얼마가 될까요? 가로. 잘 모르겠지, 그지? 잘 알 수 없죠? 가로, 세로 100m일 때가 1헥타르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그러면은 1헥타르는 10,000 그렇지? 10,000제곱미터일 때. 10,000제곱미터일 때. 10,000제곱미터일 때. 알겠죠? 10,000제곱미터일 때. 자, 이제 여기서 문제 들어간다 이거죠. 자, Q 씁니다. C, I, A가 있는데 단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요거는 무조건 미터 삼승 퍼 세컨드가 돼야 되죠. 요건 단위 없으니까 무시 됐지, 그지? 요게 밀리미터 퍼 아워. 그 다음에 A가 헥타르가 튀어나오면 헥타르가 요렇게. 헥타르가 나와버렸어. 근데 이거 맞춰줘야 되겠지, 그죠? 단위 맞춰줘야 된다고. 근데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가 된다 이거지. 10,000제곱미터. 자, 그럼 이거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C는 무시하고 옆에 쓸게. C 곱하기. 자, 아워를 세컨드하고 맞춰줘야 되고, 또 헥타르를 미터로 고쳐서 미터를 밀리미터나 이걸로 맞춰줘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그냥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밀리미터 퍼 아워를 갖다 바꿔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정한 거 써주고 갈게. 3,600. 그렇죠? 3,600 초. 1시간이 3,600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단위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이 되겠죠. 그죠? 1m는 1000mm. 1000mm per 미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들어가니까 I가 밀리미터 per hour.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앞에 있습니다. 헥타르. A가 헥타르라고 했다가 헥타르, 그죠? 헥타르일 때는 이걸 미터로 고쳐줘야 되면은, 자, 1헥타르는 얼마가 되죠? 10,000제곱미터. 그치? 맞지? 그래서 헥타르 지워지고, 아워 지워지고, 밀리미터 지워지고, 남는 건 뭡니까? 미터 삼승 퍼 세컨드가 이렇게 나온다. 알았죠? 처음에 출발은 다 이겁니다. Q 이퀄 CIA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A의 단위가 헥타르이냐, A의 단위가 제곱킬로미터냐에 따라 가지고 앞에 계수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냥 단순히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써준 거예요. 그렇죠? 아워를 세컨드로 바꿔줘야지 세컨가 나오니까. 1시간은 3600초. 됐지? 또 지금 미터 3승 per 세컨드가 나와야 되니까 밀리미터를 다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1미터는 1000mm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워지고 다 금방 지워진다. 또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니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 개수는 뭐가 나와? 1000이고, 1000이고, 3600이다. 그럼 이거 4개 지우고, 2개, 3개, 4개 지워졌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Q는, 자, 씁니다. 360분의 1 CIA가 돼요. 단보다 A의 단위는 헥타르일 때,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헥타르로 준 경우도 있습니다. 헥타르일 때는 합리식 Q 이꼬르 CIA가 Q가 360분의 1 CIA가 되더라. 이제 알겠어? 됐지? 그 다음에 제곱킬로미터로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제곱킬로미터. 똑같겠죠? 그죠? 똑같겠죠? 제곱킬로미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만 뒤에 거만 바꾸면 되잖아. 맞지? 한거 똑같고. 지금 나 요거 썼지? 자, 360분의 1 CIA는 A가 헥타르일 때다. 요거 지우고 위에 건 똑같고 요게 제곱킬로미터 들어가. A가 문제에서 제곱킬로미터로 줬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바꿔야 되겠잖아. 제곱킬로미터는 얼마가 돼? 곱하기, 자, 1제곱킬로미터는 몇? 그러면 제곱미터가 돼요. 10의 몇 승이야? 그렇지. 10의 6승이잖아. 10의 6승. 맞죠? 그러면 킬로미터, 이거 제곱킬로미터 지워진다고. 지워지고 10의 6승이니까 이것도 다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가 남아요? 요거 3개 날아가고 요거 3개 날아가니까 Q 이꼬르 360분의 1이 아니라 3.6분의 1 CIA. A가 뭐다? 제곱킬로미터일 때. 그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킬로미터 3.6분의 1이 얼마야? 계산하면 0.2778인 거야. 1 나누기 3.6이. 알겠나? 그래서 저렇게 0.2778이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훨씬 기억하는 데 쉽습니다. 딱 정리가 되잖아. 그죠? 요거 3개만 딱 기억해 놓으면 함디식은 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쫄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요거만 딱 기억하고. 0.2778이 왜 나왔냐? 3.6분의 1이기 때문에. 3.6분의 1은 단위 맞춰주면 금방 나온다. 요거는 똑같죠?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상하수도, 환경 이런 거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 이렇게 바꿔주는 거. 별로 뭐 당황할 필요 없어요. 단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주면 지워지고 해가지고 딱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Q 이꼬르 CIA. 미국 애들이 쓰는 거, 에이커. 그죠? 그 다음에 cubic feet per second. 두 번째는 Q 이꼬르 3.6분의 1 CIA. A가 제곱킬로미터일 때. 또 세 번째는 Q 이꼬르 360분의 1 CIA. A가 헥타르일 때. 금방 계산하라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내가 표를 갖다가 그려놨지. 이건 뭐냐면 아까 내가 이제 C는 이게 단위가 없다고 했잖아. 그죠?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했지? 유출계수인 거야. 그 유출계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유출계수. 쉽게 생각하자고. 자, 이 건물이 있다. 비가 왔어. 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세제곱미터 per second가 왔다 이거야. 초당 한 10톤이 왔어. 초당 10톤이 왔는데 비가 와서 10톤이 다 흘러내려오느냐? 그럼 어떻게 유출계수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10톤이 왔는데 흘러내려오는 거는 9톤밖에 안 된다. 유출계수는 얼마? 0.9, 90%니까. 그죠? 10톤이 왔는데 5톤만 흘러내려온다. 흘러가지고 다 스며들거나 뭐 바닥으로 가거나 흩어진다 이거야. 그럼 유출계수는 얼마? 50%니까 0.5.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출계수도 1.0 이상을 갖다가 초과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지, 그지? 100이 왔는데 100톤 이상 나올 수가 있나? 안 나오죠. 그럼 자, 여러분 봐. 콘크리트 같은 이런 것들은 인공구조물은 유출계수가 크겠나 작겠나? 크지? 그지? 스며드는 게 없잖아. 스며드는 게 없어요. 오는 족족 다 빠지는 거야, 그냥. 대부분 다가. 그래서 여기 봐요. 높은 거 보면 이건 0.95 비즈니스 에리아 depending on density 해가지고 비즈니스 에리아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도시죠. 건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출계수가 보통 0.7에서 0.95, 즉 100% 중에 70%에서 95% 정도는 다 유출된다 이겁니다. 콘크리트니까 막 빠지고. 대신에 농촌이나 농가지역 같은 데 흙이 많죠. 그런데 비가 왔다. 그럼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빠져나가는 게, 호수로 빠져나가는 게 몇 프로 돼? 얼마 안 되죠. 봐. 론에서 잔디, 뭐 이런 데는 0.1에서 0.25. 100이 오면 10%에서 25% 정도밖에 유출이 안 되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땅이나 나무들이 홀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홍수 안 당하려고 하면.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네. 요거는 뭐냐. 그냥 일반적인 유출 계수의 값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누가 문제 내는데 유출 계수가 1이 넘어간다. 좀 이상한데요? 문제가 틀렸다고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유출 계수는 1을 넘을 수가 없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됐나? 질문 있으면 해봐. 자, 오늘 3개 얘기했죠. 그죠? 펌프 특성 곡선, 효율에 관련된 그래프 하나. 두 번째는 하이드롤릭 캐릭터리스틱스 커브 두 번째. 세 번째는 합리식. 자,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상당히 잘 기억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에서. 이거, 이 원서만 갖고 하면 모자라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자, 그래서 일단 4장에서는 여러분들 요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챕터 4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싹 정리했습니다.